오늘은 진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는 10년 정도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먼저 기존에 보편화되고 획일화되어 있는 교육의 장점을 살리되 구조적 한계 때문에 학습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진로교육은 대학 이후의 직업이나 직무로의 연결성을 가져야만 실효성을 갖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직업구조 현황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미 인터넷이나 책에서 볼 수 있는 정보 이외에 현장이나 실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교육과정 안에 잘 녹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을 기반으로 제가 10년 동안 해왔던 진로 교육을 총 4가지 단계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노력을 위한 노력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일찍 일어나기, 마음과 몸의 건강한 상태 유지하기, 정기적으로 방 청소하기 등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훈련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이 부분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저도 조금은 놀라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체력, 마음가짐, 습관 등을 키워나갈 기초훈련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습자의 개선 의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노력을 위한 노력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교육 환경이 제공되더라도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단계가 온전히 습관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수많은 노력들이 헛걸음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 알기 단계입니다. 진로 교육을 하면서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화, 여행, 맛집, 운동 등 다양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물어봅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당신만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지 조금 다른 질문일 뿐인데 자신만만하던 학생들은 이 질문에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기호 선택의 이유가 나만의 이유가 아니라 타인의 권유 혹은 대중의 선택을 그저 따라갔던 경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어벤져스 영화가 나에게 크게 감흥을 주지 못했다면 나는 재미없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 알기 단계에서는 과거의 기록부터 현재 나의 감정 상태, 미래의 삶에 대한 이상향 등을 데이터화 시켜보면서 나라는 사람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메타인지 훈련에 집중을 합니다. 이 메타인지 훈련을 통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본 모습을 알게 되면 나만의 진로 설정에 있어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게 되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현실 파악하기 단계입니다. IT 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 사람들은 흔히 정보를 구하기가 예전보다 수월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양의 정보와 또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려 정말 필요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보 기술의 시대는 오히려 그들을 장님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디어나 기사, 뉴스에 보도된 자료들만이 진실이라고 믿으니 모두가 같은 생각, 비슷한 관념을 가진 채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에게 흔히 직무환상이라고 불리는 오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봤던 직장 환경, 지인에게 한 번 정도 들었던 좋은 복지가 모두 다 완벽하게 갖춰진 회사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혹은 단점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회사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기대치와 한국 사회에 속해 있는 조직의 현실이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가 등을 돌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일하러 갈 회사가 없고 회사는 뽑을 사람이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필요한 역량, 혹은 학교에서 주력으로 배웠지만 실제로는 필요 없는 역량을 구분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 과정에는 독서 훈련, 인지 훈련, 정보 훈련, 대인관계 훈련, 커뮤니케이션 등 분야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같은 수업을 듣지만 서로 다른 방향의 과제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스타트업의 성지로 불리는 실리콘밸리에서 프로젝트형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팀들이 수행하는 과제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사람에게 배우기 단계입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의 많은 일화 중에서도 당시 학생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이 부품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회사인 IBM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필요한 부품을 얻어낸 스토리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의 자서전에서도 나오듯 이렇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학생은 없었다 라는 회사의 평가를 받아서 더 큰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의 문턱을 넘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배우기 단계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몇 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일을 보내보고 그들을 설득해서 직접 만나보며 그들이 가진 지혜를 탐구할 기회를 쟁취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육과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식의 공유 활동이 일어나야 세대를 넘어서는 집단 지성의 네트워크를 국내에서도 구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곧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학점 혹은 좋은 직무평가, 많은 월급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개인주의를 넘어 나노주의의 함정에 빠지고 말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개인주의의 끝은 늘 빈익빈 부익부요로 기결되어 왔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이 명확해질수록 이 제로섬 게임은 그 기간이 더 연장될 것이고 사회적 갈등은 더 깊어져 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것을 어떻게 더 많이 가져올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진로 교육의 분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 전체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지구 반대편의 갈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며 우리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까지도 지금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함께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고 본질이며 또한 목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타성에 동의할 수 있는 청년들만 선별해서 진로 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인 행복과 사회적 이타성을 골고루 갖춘 인재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 교육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많은 분들과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 보려고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멘토링 연구소